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시간에 우리가 이온 결합을 배웠어. 그럼 이제 이온 결합의 정의는 뭐야? 그렇죠. 금속 이온과 비금속 이온의 합이야. 그 화합물. 그러니까 이온 결합에 여기 써 있는데 이온 결합이 뭐냐? 그러면 이온 결합은 뭐냐면 양이온과 음이온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화학 결합. 이건 사전에 쓰여 있는 거야. 이건 사전. 사전에는 이렇게 쓰여 있고 이온 결합이 뭐냐? 그러면 아주 쉬운 거야. 금속 이온과 금속과 이온자도 띄어 그냥 편리하게 해서. 됐니? 이온 결합 뭐야? 그럼 편리하게 해서 뭐야? 금속 플러스 뭐라고 하면 돼? 비금속.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아, 금속과 비금속에 만나서 이루어진 화합물. 금속 플러스 비금속이야. 금속 플러스 비금속 화합물. 아, 금속과 비금속으로 이루어진 화합물을 우리는 뭐라 그러는데 이걸 이온결합성 물질 그러면 되는 거고 대표적으로 NaE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 얘를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돼? Na 플러스 Cl 이렇게 되지?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 음이온부터 읽는 거야. 언제나 음이온부터. 알겠어요? 언제나 음이온부터 읽는 거야. 그래서 음이온부터 읽겠습니다. 라는 거야. 이해됐죠? 지금 프린트 하나를 받으셨습니다. 프린트 하나 받았지? 그래서 그 프린트에 인터넷으로 보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그거 자료실에다 올려놓을게요. 자, 봐봐. 뭐 있어? 양이온 16개밖에 없단 말이야. 음이온 14개가 있어. 그러니까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결합시켜서 화합물을 만드는 거야. 그럼 몇 개 결합이 나올겠어? 양이온 16개와 음이온 14개면 몇 개가 나와? 무한 가지수대만큼 나와. 알겠니? 자, 봐. 맨 처음에 무슨 이온 있어? 은이온 있지, 여기. 은이온. 은이온이 양이온으로 돼 있지. 은은 몇 가 양이온이야? 1가 양이온이야. 그럼 왼쪽에 보니까 뭐 있어? 음이온들 있지? 은 말고 이온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가 무슨 이온이야? 아이오딘이. 그럼 얘도 1가고 얘도 1가니까 얘가 만나면 어떻게 돼야 돼? 얘네 둘이 만나면 어떻게 돼야 돼? 얘네 둘이 만나면 어떻게 돼야 돼? 얘네 둘이 만나면. 얘 1가고 얘 1가니까 몇 대 몇으로 만나야 돼? 1대 1로 만나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쓰면 되겠어? 그렇지. 아이오딘화, 이렇게 읽는 거야. 왜 아이오딘화라고 읽어? 항상 음이온부터 읽는 거야. 음이온 뭐라고 써있어, 거기? 아이오딘. 그리고 음이온 화합물. 아이오딘 화합물. 그래서 줄여서 아이오딘화, 뭐라고 읽어? 이렇게 읽는 거겠죠. 그 밑에 뭐 있어? 여기 있잖아. 음이온 그대로 가고, 뭐 있어? 그 밑에 무슨 이온 있어? 염화이온 있잖아. 그럼 얘는 뭐라고 읽으면 되겠어? 염화, 그래, AG. 그럼 어떻게 돼야 돼? CL.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러면 염화이온 밑에 뭐 있어? 요런 거 되게 조심해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네, 봐봐. 여기에 뭐 있어야 돼? 은이온 있지? 그래, 여기에 무슨 이온 있어야 돼? OH-가 있는 거야. 요런 걸 나중에 배울 건데 우리는 1학년 때는 안 배워. 이런 걸 원자 몇 개야, 지금? 수소, 산소. 원자 여러 개가 모여서 이온이 되는 애들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 안정화되는 애도 있지만 이렇게 원자가 여러 개 모여서 이온 되는 애들도 있어. 이런 걸 다 원자 이온이라 그래. 이런 걸 다원자 이온이라 그래. 그럼 얘도 마이너스 1가 얘도 플러스 1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나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얘네들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AG.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이거 하나 저거 하나 만나니까 OH. 자, 읽으면 어떻게 읽어야 돼? 그렇지. 수산화. 항상 음이온부터 읽어. 수산화. OH가 수산화야, 수산화. 수산화. 그 다음에 어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 됐어요? 그 밑에 뭐 있어? 아주 쉬운 거야. 그러니까 읽는 거, 쓰는 건 아주 쉬운 거야. 영어에 자음, 모음 붙이는 거와 똑같잖아. 거의 불규칙성이 없어. 얘는 뭐야 돼야 돼? 산소. 산소 몇 가 이온이야? 2가 이온이니까 얘 쓰면 어떻게 써야 돼? 자, 만나봐. 뭐라 읽어? 산화. 근데 얘는 2가, 얘는 1가. 전 시간에 쓰는 법 가르쳐 줬지? 어떻게 해야 돼? 모든 화합물은 정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어떻게 만들면 돼? 그래, 얘 하나, 얘 2개 쓰면 되겠지. 그래, 얘 2개랑 만나면 돼. 그래서 얘 2개랑 만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만나서 어떻게 돼야 돼? AG 2개, 2, 산소 하나, O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뭐라 이거? 산화, 이렇게 있는 거야. 산화, 이렇게 쓰는 거야. 됐니? 우리의 민주. 쉽게 쓸 수도 있다 그랬지? 여기에 있는 걸 뭐라 이거? 민주야? 가스.
여기 있는 걸 뭐라 그래? 가수. 이 가수를 지수로 내리면 돼. 이렇게 아주 쉽게 쓸 수 있잖아. 이렇게. 알겠니? 그러면 산화은 이렇게 써지는 거야. 읽을 땐 음이온부터 됐습니까?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봐. 또 뭐 할까? 황도 할까? 똑같잖아. 똑같지? 뭐 할 게 없네. 그냥 이렇게 붙여 쓰는 거야. 뭐 또 연습할까? 그 밑에 봐. 탄산, 질산. 오, 요거 좀 여러분들 뭘로 돼 있어요? 이거? 다원자 이온이지. 탄산, 질산, 황산, 아세트산, 과망간산, 인산, 붕산 이런 거 있죠. 그럼 얘네들이 만나볼게. 에이지하고 에이지 좀 재미없는데? 그럼 뭐 할까? 수소로 해볼까? 얘 수소와 수소와 그 다음 뭐랑 만날까? 탄산 만나볼게. CO3 됐니? 이가 음이온 이렇게 만나는 거야. 그럼 얘하고 만나면 화학식 어떻게 쓰면 되겠어? 얘 이름 뭐라고? CO3 뭐라고 읽어? 탄산 H. 그지? 거기 써있어. 탄산이라고. 탄산이온. 탄산 H 뭐야? 수소. 됐어요? 탄산수소. 어떻게 써? 화학식으로? H가 몇 개 있어야 돼? 그래. H가 2개 있어야 돼. 얘 2가, 얘 1가. 얘 2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자, 화학식 쓰면 어떻게 써야 돼? H2CO3. 됐니? 이름은 뭐라고 읽으면 돼? 탄산수소.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할 텐데 이런 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워 산이라 그래, 산. 그래서 거기 산이라고 되어 있는 애들이 수소랑 결합하면 수소 이름이 생략돼. 그런 건 이제 불규칙성이야.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건 뭐라 그래? 우리가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고. 원래는 이게 이름은 탄산수소인데 나중에 가르쳐 줄게. 됐니? 얘는 산의 성질을 갖고 있어서 그냥 수소 이름이 생략돼. 그럼 얘는 뭐라고 읽어버리겠어? 그러면 탄산 그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도 불규칙이 있듯이 화학도 몇 개의 불규칙이 있는 거야. 왜 불규칙이 발생하냐면 너무 자주 나오는 것들은 어떻게 해? 줄여서 써. 가끔 나오는 건 정석대로 읽지. 근데 너무 자주 나오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래, 그냥 줄여서 쓰는 거야. 할아버지 이거 이제 우리가 보통 할아버지 그러지. 근데 할아버지랑 너무 같이 사는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뭐야? 너무 길지. 줄여서 뭐라 그래? 할부지. 더 줄이 뭐라 그래? 할망 막 이런단 말이야. 하루방 막 이렇고. 그래서 사투리가 나오지.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배워. 사투리는 왜 발생해? 뭔가 말을 줄이다 나온 거야. 줄이다. 뭐 쓸데없는 소리다. 됐니? 자, 보자. 수소랑 또 누가 있을까요? 그 밑에 볼까? 탄산 말고 황산. 에이, 똑같은데? 황산도 한번 해볼까? 황산 SO4 이가 음이온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얘 황산의 화학식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 얘 2가, 얘 1까지. 그럼 황산 어떻게 써야 돼? H2SO4. 정확한 명칭은 황산수소. 근데 그렇지. 황산, 이 산들이 수소랑 만나면 수소 이름 생략. 그래서 얘를 그냥 황산이라 그래 버리는 거야. 얘는 황산이온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몇 개 쓰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몇 개만 외우면 돼? 양이온 16개하고 음이온 14개만 나오면 여러분들 고등학교에 나오는 모든 화학식을 다 읽고 쓸 수 있단 말이야. 자, 봐. 가로치기 한번 해볼게. 잘 봐. 가로치기도 해. 이제 우리는 이건 가로를 안 쳤는데. 자, 봐봐. 이렇게. CA. 몇 가 이온이야? 가급적 2가. 됐니? 요거 조심해야 돼. 화학식에 웬 가루가 막 나오고 그런다. 봐봐. OH랑 만났어요. 됐습니까? 이렇게 써봐. 그럼 이름 뭐야? OH 이름 뭐야? 수산화. CA 뭐야? 칼슘. 수산화 칼슘. 화학식으로 쓰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자, 봐. 얘는 2개 있어야 되는데 얘는 1가네? 얘 2가, 얘는 1가지. 그럼 얘가 몇 개 있어야 되겠어? 2개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그럼 요걸 쓰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거야. 이걸 쓰면 어떻게 돼? CA.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OH2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어.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O가 하나, H만 2개 같아. OH가 2개여야 되겠지. 이거 다 원자 이온이지. 원자 여러 개가 모여서 된 이온이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야 돼? 가로로 묶어. OH로 묶어서 이렇게. OH가 2개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다원자 이온은 가로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니? 또 벌써 여기서 여러분들 봐봐. 4번째, 둘레, 5번째. 암모늄 있어요. 암모늄. 좀 복잡할 거야. NH. 암모늄, 일가 양이온. 오! 굉장히 다원자 이온이지. 그럼 얘가 이가랑 만나볼까? 이가 뭐랑 만나볼까? 그래, 이거 산소랑 만나보자. 산소. 얘 뭐 이름 뭐라고? 암모늄. 산소랑 만나볼까? 산화이온 몇 가 이온이야? 이가 얘네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되면 돼?
그지? 얘는 이가, 얘는 일가니까 얘가 두 개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너 두 개가 필요해, 이렇게. 됐니?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 NH. 뽀가 몇 개 있어야 돼? 두 개. 그래서 얘는 다원자 이온이어서 묶어서 얘 두 개랑 산소 하나랑 이렇게. 산소 하나, 다원자 이온 두 개. 그래서 이름은 산화 암모늄 이렇게 되는 거야. 산화 암모늄. 됐어요? 그 얼마든지 이온 결합이 뭔지 알면 이렇게 해서 우리 뭘 쓸 수 있다는 거야? 화학식을 쓸 수 있다는 거야. 이런 걸 화학식이라 그래. 화학식. 됐니? 이것만 쓸 수 있으면, 즉 양이온 몇 개 있어? 16개, 음이온 14개 했단 말. 그럼 얘를 붙였다 띄었다 붙였다 띄었다 붙였다 띄었다 하는 게 화학인 거야. 얼마나 쉬운데 화학이. 근데 멍청한 애들은 뭐 하는 거야? 이걸 16개, 14개를 안 외우고 뭐 하는 거야? 이 화학식을 외우는 거야. 얘를 외우는 거야. 얘를 외우는 거야. 얘를 외우는 거야. 그럼 이런 걸 뭐라 그래? 우리가 화합물이라고 그랬지? 화합물의 종류 몇 개가 나오겠어? 수천만 개, 수천만 개. 알겠니?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애들 어떻게 해야 돼? 공부를 많이 하는 거야. 왜? 이 수천만 개 다 이온을, 화학식을 다 외워야 되잖아. 그치? 이거 뭐니? 그랬더니 탄산수소, 얘 뭐니? 수산화칼슘, 얘는 뭐니? 산화암모늄. 어떻게 알았니? 외웠어요. 그러는 거야. 왜? 나올 때마다 외워야죠.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 고등학교에 나오는 화학식은 몇 개야? 수십, 수백, 수천 개 화학식이 나올 텐데 그때마다 외울 거야? 아니지. 우린 뭐야. 딸랑 16개, 14개니까 몇 개만 외우면 돼? 그렇지. 30개만 외우면 되는 거야. 그럼 그걸로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의 화학식을 다 쓸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공부는 원리로 하는 거야.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항상 뭐라 그랬어, 내가? 공부를 많이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어떤 애들 보면 계속 공부만 하는 거야. 공부를 엄청나게 공부만 해. 근데 시험만을 보면 어때? 40점, 30점. 왜 그러니? 그랬더니 글쎄 나는 맨날 공부만 하는데 왜 그럴까? 공부만 하니까 그런 거야. 뭘 못하는 거야? 왜? 왜 이렇게 됐는데? 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알겠니? 왜냐고 자꾸 물어봐야지. 선생님 왜 이렇게 돼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왜요? 그래서 그 원리만 알면 되잖아. 그럼 원리만 알면 그 밑에 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지. 원리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다 외우는 거야.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 거야.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공부를 많이 안 해. 원리를 아는데 뭐.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뭐 하겠어? 화학식 쓰는 거 계속 외울 거야. 그래서 이온 30개 외워서 나는 너희들한테 왜 이온 되는지 알려준 거야. 우리가 전 시간에 또는 전주에 배운 게 뭐야? 이온 왜 되는 거야? 안정해지려고. 그래서 이온 되고. 이온 되면 어떻게 돼야 돼? 플러스나 마이너스 전하를 띄지. 전하를 띈 상태로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결합을 하지. 그래서 안정해지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전 시간에 뭐 배웠어? 이온 결합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되는 거. 이제 쓰잖아. 얘하고 만나니까 염화, 칼슘, CA, Cl2 이렇게 쓰는 겁니다. 전 시간에 무슨 결합도 배웠어? 공유결합 배웠어. 공유결합은 뭐야? 그렇죠. 공유결합 딱 보면 아는 거야. 알겠니? 그냥 우리가 공유결합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딱 보면 아는 거야. 뭐하고 뭘로만 돼 있어야 돼? 비금속. 그렇죠. 비금속과 뭘로 돼 있어야 돼? 비금속으로 돼 있어야 돼. 그래서 공유결합은 비금속 플러스 비금속으로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봐라. 이제 앞으로 너희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됐니? C 6개, H 12개, O 6개. 얘 이름 알아? 포도당. 중학교 때부터 겁나 했지. 됐니? 안정한 화물이야, 불안정한 화물이야? 매우 안정해. 뭘로 돼 있어? 비금속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됐니? 얘는 그러니까 무슨 화합물이야? 공유결합성 화합물이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공유결합성 화합물이라는 말 써, 안 써? 안 써. 그럼 뭐라고 불러? 그렇지. 분자라고 쓰는 거야. 앞으로 너희들이 분자 그러는 거야. 외워야 돼. 그래서 분자가 뭐야? 앞으로 내가 이렇게 물어볼 거야. 분자가 뭐야? 그러면 공유결합성 물질 이렇게 대답하면 돼. 그럼 분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렇지. 비금속으로만 되어 있으면 다 분자인 거야. 비금속으로만 되어 있으면 다 뭐라고? 분자. 그러니까 포도당 분자. 알겠어요? 포도당 분자. 물 뭐라고? 분자. 물 뭐라고? 분자. 물 분자잖아. 뭘로 돼 있어? 비금속으로만 돼 있지. 공유결합성 물질이야.
분자야. 근데 아까 했던 것 중에 하나 NaCl은 얘는 뭐야? 금속 플러스 비금속이지. 얘는 분자야 아니야? 안 돼. 이놈 분자라고 안 해.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러면 되겠어? 화합물 그러면 되는 거야. 화합물 그러면 되는 거야. 그래서 분자와 화합물은 다른 의미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용어만 정확하게 써도 과학에서 점수가 쉽게. 그러니까 용어를 알면 시험 볼 때 정확한 용어만 쓸 줄 알아도 시험 볼 때 되게 쉬워요. 띄어쓰기가 잘못됐네. 그래서 공유전자 쌍까지 전 시간에 했어. 자, 봐. 전 시간 여기까지 했단 말이야. 공유전자 쌍, 봐봐. 물 분자지. 그럼 물 분자는 공유전자 쌍 몇 쌍 가지고 있어? 2쌍. 그럼 얘는 이제 나중에 배울 건데 공유하지 않는 전자를 우린 뭐라 그래? 비공유전자쌍 그러는 거야. 그래서 공유전자쌍, 비공유전자쌍. 알겠어요? 그래서 공유전자쌍, 비공유전자쌍.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연습을 되게 많이 나올 거야. 여러분들 시험에 매우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서술형에서 작년도 뭐 요거에서 서술형으로 이산화탄소 분자 모형을 그리세요. 이게 서술형 문제였어. 됐니? 근데 여기는 없으니까 자 봐. 일단 질소, 이 산소부터 해볼게. 산소는 무슨 결합해? 이중결합하는 거야. 왜? 지가 몇 개 있어? 산소는 최애가 전자가 6개밖에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2개를 공유해야 되는데 산소하고 산소끼리 한 쌍 한 쌍을 공유해서 무슨 결합하는 거야? 이중결합하는 거야. 이렇게 이중결합. 알겠어요? 그럼 질소는 최애가 몇 개 있어? 5개 있지? 질소는 최애가 5개 있으니까 무슨 결합할 수 있어? 결합을 3번 하거나 3중결합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결합을 3번 했어. 이거 한 방에 다 했다 그래서 이걸 무슨 결합이라 해? 3중결합. 얘를 메테인인데 메테인은 단일결합 몇 번 해? 단일결합 몇 번 해? 단일결합 4번 하는 거지. 그래서 단일결합을 4번 하는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됐니? 하나 더 할게. 아까 내가 이산화탄소 했으니까 이산화탄소 한번 그려볼까? CO2 여러분들 책에도 있는데 그려볼게 그냥. 자, 이산화탄소는 분자야. 왜? C하고 O로만 돼 있으니까 비금속 원소지. 그럼 얘네들은 안정화됐겠지? 어떻게 안정화됐겠어? 어떻게 안정화되겠어? 공유결합을 통해서 안정화됐겠지? 그래서 이산화탄소 공유결합으로 안정화된 거 써봐. 그려볼까? 내가 그릴게. 오늘 처음이니까. 탄소는 최애각의 전자 몇 개야? 탄소 최애각 원자번호 몇 번? 이것도 못 외우고 있으면 안 돼. 최애각의 전자 몇 번? 6번. 그럼 가장 바깥의 껍질의 전자수 몇 개? 4개. 그래서 탄소야 최애각이 4개 있는데 하나, 둘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됐니? 그러면 몇 번 결합해야 돼? 4번을 결합해서 8개를 만들어야 되겠지? 그러면 산소는 결합 몇 번 해야 돼? 산소는 6개 있어. 그래서 산소가 2번 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요게 산소야. 요게 산소. 됐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산소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무슨 결합이 있어? 이중결합. 이중결합을 몇 번 한 거야? 2번 한 거야. 이산화탄소는 이중결합을 2번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됐어요? 또 뭐 있을까? 그냥 다중결합도 굉장히 복잡한 결합들도 많아. 됐어요? 뭐 할 수 있냐면 이런 애들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애들. 뭐 그러니까 HNO. 됐니? 이런 것도 있어요. HNO. 됐니? 질산산화수소인가? 뭐 이름 이상한 거야. 됐니? 얘는 뭐야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할 수 있어. 왜? 질소 결합 몇 번 해야 돼? 질소 결합 몇 번 해야 돼? 질소 결합. 최애각의 전자 몇 개 있어? 질소가? 5개. 그럼 몇 번 결합해야 돼? 5개니까 몇 개 만들고 싶어? 8개 만들고 싶은 거지. 8개 만들고 싶으면 얘는 결합 몇 번 하겠어? 3번. 산소는 몇 번 해야 돼? 2번. 됐니? 수소는 몇 번 하겠어? 1번.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 상상을 해봐. 아, 얘는 총 3번 해야 되지? 얘는 2번 해야 되지? 그럼 우리 둘이서 2번 하면 될 거 아니야. 질소는, 질소야. 아, 그림 너무 삐딱한가? 얘는 질소야. 질소는 3번 결합해야 되는데, 하나, 둘. 질소는 누구랑? 산소랑 2번 하지 뭐. 5개 있어. 지가 5개. 그러니까 질소는 산소랑 2번 하겠습니다. 산소야. 하나, 둘, 셋, 넷, 5, 6개 이렇게. 됐습니까? 또 누구랑도 한 번 더 할까? 그렇죠. 수소랑 한 번 더 하면 되겠지. 이건 수소야. 한번 이렇게. 됐니? 그럼 질소 결합 몇 번 했어? 3번 한 거 맞지? 산소랑 2번. 됐니? 뭐야? 수소랑 한 번. 됐니? 산소 입장에서 몇 번 한 거야?
두 번 했지, 질소랑. 근데 네 수소 입장은 한 번 했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려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아무리 복잡한 거라도 분자야? 그럼 공유결합성 화합물이야? 그러면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을 이용해서 분자 모형 그리는 거야. 분자 모형. 여러분들 이 분자 모형 그리는 게 여러분들 학교 가시면 서술형으로 나올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분자 모형을 서술형으로 나올 거야. 학교 선생님들이 서술형으로 분자 모형 그리는 걸 아주 좋아해. 문제 출제하는 걸로. 왜 좋아해? 채점하기가 쉬워.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시험 문제 낼 때 어때? 채점하기가 쉬워야 돼. 서술형 문제는. 이거 답되잖아요. 에이 이거 될 수도 있잖아. 이거 이렇게도 되는데? 또 요즘 애들 이런 얘기 하죠. 챗 GPT한테 물어봤더니 이것도 된대요. 선생님들 되게 힘들겠지. 근데 분자 모형 그리면 그냥 쉽겠지. 뭐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 볼 수 있으니까.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갔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갑니다. 확인 문제. 요거 몇 페이지지? 79페이지니까 얘는 78페이지인가? 화학결합의 종류 가로치기 하겠습니다. 요거 몇 개만 읽어보고 갈게. 금속 원소와 봐봐. 금속 원소의 원자, 비금속 원소의 원자가 서로 전자를 주고받아서 결합했대. 무슨 결합이야? 이온결합. 비금속 원자. 그랬더니 비금속 원소들의 원자들이 전자쌍을 만들었어. 전자를 이동시키지 않았고 이름이 있다. 전자를 공유해서 결합됐대. 무슨 결합? 공유결합. 너무 쉽죠? 그래서 우리는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이었습니다. 자, 보자. 와우. OX도 잠깐 치고 갈까요? 자, 18쪽 원소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 동글뱅이 옳지 않은 거 X. 원자가 전자 수가 0이다. 누구에 대한 얘기야, 지금? 18쪽 원소지? 18쪽 원소니까 원자가 전자 수 몇 개야? 그렇지, 0개. 원자가 전자 수는 0개야 돼. 최외곽 전자 수하고 원자가 전자 수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실온에서 원자 상태로 존재한다.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이야. 비활성 기체를 뺀 나머지들은 전부 다 어떻게 존재해야 돼? 화합물로 존재해야 돼. 왜? 자기 원자 자체가 뭐하니까? 불안정하니까. 그런데 비활성 기체 또는 18쪽 원소는 다른 물질과 화합물로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뭘로 존재해야 돼? 원자로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원자 상태로 존재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비활성 기체는 그냥 실온에서 원자 상태로 존재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야. 됐죠? 가장 바깥의 껍질에 있는 전자수는 모두 8개야. 8개는 맞는데 이 모두가 안 되는 거야. 모두가. 왜 모두가 안 돼? 누구 있잖아. 누구? 헬륨 있잖아. 헬륨도 18쪽 원소잖아. 됐어요? 헬륨은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 모두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안 됩니다. 아니 18쪽 원소에 갑자기 뜬금없이 산소나 프로올린이 나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프로올린 몇 쪽 원소야? 17쪽. 산소는 몇 쪽 원소야? 16쪽 원소야. 그래서 얘는 16쪽, 얘는 17쪽. 됐어요? 근데 얘는 네온이 해당된다. 근데 안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자, 계속 갑니다. 화학 결합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 동글뱅이 옳지 않은 것, X. 자, 원소들은 화학 결합을 형성해서 18쪽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원소는 아니지만 비활성 기체 빼고, 비활성 기체는 빼고 나머지 원소들은 뭐야? 화학 결합을 하는 이유가 뭐야?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고자 함이야. 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고자 함이야?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졌을 때 내가 가장 뭐하거든? 안정하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루려고 한다. 화학 결합이 형성될 때 원자들 사이에서 전자가 이동하거나 전자를 공유한다. 전자를 이동시키면 무슨 결합? 이온 결합. 전자를 공유하면 무슨 결합? 공유 결합.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사이의 화학 결합을 공유 결합이라고 한다. 좀 이상하지 않냐? 그래.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는 걸 우리는 무슨 결합이라 그래? 이온 결합이라고 그러겠죠? 좀 이상하죠? 무슨 결합이라고 써 있어? 공유 결합 써 있으면 아니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원자에 대한 얘기하고 화학 결합에 대한 얘기가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여기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거 배우러 갈 거야. 이제 너희들이 화합물이 뭔 줄 알았어. 원자가 뭔 줄 알았어. 그럼 선생님이 딴 걸 가르쳐 줄 수 있어. 그러니까 화학에서 화합물이 뭐야? 원자가 뭐야? 이걸 알면 딴 걸 배울 수가 있다고. 근데 이걸 모르면 다른 걸 배울 수가 없어. 근데 신기한 건 중3 때 있잖아. 이걸 모르고도 막 배우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외워서 배우는 거야. 중3 때는 어쩔 수 없이 아마 외웠을 거야. 넘어가자. 이제 문제 그만 풀고요. 문제는 조금만 오늘까지 설명하고 이런 거 되게 좋단 말이야.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 내지 정답률이 찍어서 맞추는 정도야. 왜? 학생들이 잘 모르거든. 이 문제는 잠깐 하고 갈게. 이온결합으로 형성된 물질 찾아봐 이렇게. 그럼 학생들이 잘 몰라. 정말 몰라. 그리고 이 문제는 좀 그나마 뭐라고 낸 거야 선생님이 양심이 있어서 쉽게 내는 거야 이 문제는. 자, 이온결합으로 형성된 물질을 찾아봐. 그럼 뭐 있어야 돼? 이온결합은 금속 플러스 비금속이어야 되겠지. 그럼 금속 플러스 비금속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칼슘 금속. 또 어디 있어? 그렇지. 여기 있네. 또 있어? 없지? 그럼 이 문제는 답은 니은, 니을밖에 없지. 그럼 이 문제는 정답률이 높겠지. 내가 정답률을 50% 미만 또는 30% 미만으로 낮춰볼까? 얘를 주고 뭐라고 쓰면 정답률이 확 떨어지냐? 됐니? 보기에서 분자를 있는 대로 고르시오. 이러면 정답률이 30% 이하로 떨어져. 분자를 고르시오. 이러면 분자 누구야? 그래요. 공유결합성 물질. 분자가 공유결합성 물질이 모르는 애들이 모르는 거야. 분자가 공유결합성인지 몰라. 알겠니? 그럼 분자 고르라면 누구면 돼? 아, 공유결합성 물질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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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하고. 됐어? 다 공유결합성. 뭘로만 돼 있어야 돼? 비금속 원소로 돼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내 말 이해 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도 분자가 뭔지 모르는 애들 아주 많아. 자, 이제 화합물은 크게 그럼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이온결합성 물질과 공유결합성 물질로 나눌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뭐 배우겠어? 자, 봐. 인간이야. 인간은 크게 뭘로 나눌 수 있어? 인간을 가장 크게 나누면 뭘로 나눌 수 있어? 남자와 여자로 나눌 수 있지. 물질은 크게 뭘로 나눌 수 있어? 물질은 그렇죠. 원소야 그거는. 물질은 이온결합성 물질과 공유결합성 물질로 나누는 거지. 그래. 그럼 이제 뭐 배우면 되겠을까? 사람으로 말하면 남자하고 여자를 배운 거지. 어떤 걸로 분류해? 남자는? 어떤 걸로 분류해? 여자는? 여자와 남자는 뭐의 차이야? 생식기에 따른 분류법이야. 그러니까 남성은 남성의 생식기를 갖고 있는 거고 여성은 여성의 생식기를 갖고 있지. 우리는 그렇게 이제 크게 분류를 한 거야. 그럼 뭐 배우겠어? 그렇지. 분류를 해놨으니까 남성의 특징은 어떤 게 있어? 여성의 특징은 어떤 게 있어? 됐니?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야. 자, 봐.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이온결합성 물질로, 공결합성 물질로 나눠져 있지. 그럼 이온결합성 물질의 특징은 뭐가 있어?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야. 나는 이제 이온결합이 뭔 줄 알았어. 이온결합을 시킬 줄도 알아. 이온결합이 뭔지도 알아. 그러면 이온결합성 하는 물질의 특징은 어떤 게 있어? 나는 공유결합성 물질이 뭔 줄 알아. 공유결합을 왜 하는지도 알아. 공유결합하면 걔를 분자라 부르는 것도 알아. 그럼 분자라는 애들의 성질은 뭐가 있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 분자는.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라고. 알겠니? 그래서 지금 더 우리 책은 어때? 이온결합성 물질과 공유결합성 물질의 특징은 뭐가 있냐라는 거지. 소리가 이해돼? 어떻게 흘러가는지? 됐어요? 그래서 뭐 배우겠어? 와우! 이온결합성 물질의 특성을 배우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온결합성 물질의 특성을 배우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온결합성 물질은 양이온과 음이온의 규칙적으로 배열해서 3차원 입체구조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3차원 입체구조가 뭐야? 3차원이 뭐야? X축하고 Y축하고 그 Z축. 이거 다 3차원이야. 그러니까 입체 형태의 모양을 가진 것들은 다 뭐야? 다 3차원이야. 이온결합성 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애가 누가 있을까? 소금. 우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온결합성 물질이 NaCl. 이름은 뭐야? 염화, 나트륨. 우리 생활 속에서는 소금. 됐니? 그러니까 얘 생긴 형태가 어때? 3차원 입체 모양이잖아. 너는 소금 어떻게 생겼어? 뭐 이상하게 네모나게도 생겼고 막 이상한 비결정형도 막 생겼고 막 그러지? 3차원인 거야.
그럼 전에 여기 물어보던데 내가 3차원 입체 구조다라고 설명을 해주면 어떤 애가 물어보더라고. 그럼 4차원은 뭐야? 그럼 4차원은 뭐니? 4차원 뭐야? 아, 또라이? 아, 그래. 4차원은 노라이. 아, 이거 안 되는데. 됐니? 4차원은 나중에 하자. 4차원은 3차원에다가 시간을 대입하면 그게 4차야. 알겠니? 그러니까 X축, Y축, Z축에다가 뭘 공급한다고? 시간축을 갖다 집어넣으면 그걸 4차원이라 그래. 알겠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입체 모양이면 다 3차원이야. 됐습니까? 그럼 우리 잠깐 배웠네, 이거는. 그래, 이온결합성 물질은 뭐 있어야 돼? 정기적으로 중성이면서 양전하와 음전하,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에 어떻게 돼야 돼? 합은 같아서 무조건 전기적으로 뭐 돼야 돼? 중성이죠. 그래서 이온의 개수비는 다른 거야. 이온의 개수비가 왜 다른 거야? 전하량이 다르니까. 대표적으로 뭐 있어야 돼? 봐. 방금 전에 우리 하고 왔죠? 어우, 칼슘, Cl. 그럼 얘네들의 가수 1가, 얘 가수 몇 가? 2가. 만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만나면 Ca. 뭐라고 써? Cl2. 그러니까 가수가 2대 1이니까 개수는 몇 대 몇? 얘 하나, 얘 몇 개? 2개. 그래서 1대 2 이렇게 개수가 서로 다르게 만나는 거야. 왜 개수가 다르게 만나야 돼? 우리가 지켜야 될 약속은 어떤 걸 지키는 거야? 그렇지. 정기적으로 중성을 지키는 거지. 무조건 정기적으로 뭐 돼야 돼? 중성이어야 돼. 무조건 정기적으로 중성이 돼야 돼. 모든 화합물은 다 정기적으로 중성이 돼야 돼. 이온결합성 물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온결합식은 어떤 물질은 어떤 특징이 있냐라는 거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제 너무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이. 이온결합성 물질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라는 거지. 이온결합성 물질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야. 당연히 고체 상태에선 전기전도성이 있어, 없어? 없어. 고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는 걸 우린 뭐라 불러? 금속이라 부르지. 금속만 고체 상태에서 뭐가 있어야 돼? 전기전도성이 있는 거야. 금속만. 비금속 중에서 우리 배웠잖아, 전에. 딱 하나, 탄소. 뭐 있어? 샤프심. 딱 하나. 비금속인데 전기가 통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뭐? 샤프심. 알겠어? 그리고 전기가 통하는 건 전부 다 뭐 해야 돼? 고체 상태에서. 금속이야. 근데 얘는 화합물이니까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전도성이 없어. 금속이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지. 얘를 물에다가 녹이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아까 나눠준 프린트를 외워오는 거야. 그래서 얘를 물에다 녹여서 전기전도성이 있다라는 말이야. 그럼 이제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해야 돼. 자, 봐. 이제 다음 시간에 외워야 되는 거야. 자, 간다. 염화나트륨 써. 그럼 어떻게 써야 돼? NaCl 이렇게 쓰는 거지. 됐니? NaCl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결합이 되어 있는 거야?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럼 매우 안정한 결합이야? 매우 불안정한 결합이야? 매우 안정한 결합이지. 잘 봐. 얘를 물에다 넣으면 어떻게 되냐라는 건데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하니까 잘 들어라. 그러니 얘를 물에다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거야. 이온결합성 물질을 물에다 넣으면 어떻게 되겠니? 됐니? 잘 봐. 나중에 배워. 얘가 물분자인데 얘가 물분자지? 물분자가 얘네들을 땡기는 거야. 여기도 물분자가 있겠지 이렇게? 물분자가 있으면 물분자가 얘를 땡긴다. 물분자가 얘를 땡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 분리될까 안 될까? 그것도 원리를 아는 거야. 알겠니? 어떤 원리가 있냐면 봐봐. 이 이온 플러스 요 이온 뭐야? 마이너스지? 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무슨 인력이 있다고 배웠어? 전기적 인력이 있다고 배웠지? 요 인력이 됐니? 잘 봐. 여기서 얘 누구야? 물분자지. 얘 물분자지. 요 물분자가 염화이온을 땡기겠지. 그러면 물분자가 땡기는 힘과 이 정전기적의 인력과 누가 더 클까?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거에 따라서. 너희들도 마찬가지잖아. 시간이 5시 수업인데 오늘 공부하러 오고 싶을까? PC방에 가서 놀고 싶을까? 그래서 오고 싶은 사람들은 학원에 온 거고 PC방에 가서 놀고 싶은 애들은 PC방 갔겠지. 뭐가 차이 나는 거야?
그치? 공부하려는 의지가 차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은 놈들은 공부를 안 하는 거고, 공부하려는 의지가 큰 애들은 했겠지. 그러니까 아까 숙제 안 해오거나 문제 안 푸는 학생들은 의지가 없는 거야. 공부하겠다, 숙제 안 하겠다, 문제를 안 풀겠다. 알겠니? 그러니까 의지 차이인 거야. 근데 봐라. 얘는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인력이 물 분자가 땡기는 인력보다 작아. 그 소금을 물에다 딱 넣어버리면 물 땡기는 인력이 너무 커서 끊어지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잘 따라와야 돼. 얘가 이렇게 해서 끊어지는 거야. 그래서 물속에 이렇게 끊어지는 거야. 이렇게 끊어지는 거야. 됐니? 잘 따라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공부할 거야. 물속에 소금 있어, 없어? 없어. 물속에 소금 봤어? 야, 바닷물 가가지고 바닷물 떠봐라. 그 바닷물 속에, 물속에 소금 있디, 없디? 없지. 왜 없어? 그치? 물 분자가 땡기는 인력이 더 커서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어떻게 된 거야? 그렇지. 잘렸어. 그래서 뭐가 있는 거야, 정훈아?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있는 거야. 이온이 있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소금을 물에 넣으면 물속엔 소금 있어, 없어? 없어. 물속에다 소금 넣으면 물속에 소금 있어, 없어? 없어. 왜 없어? 얘네들의 인력은 물 분자가 땡기는 인력보다 작아서 그런 거야. 그럼 중학교 때 배운 거 있지? 중학교 때 배운 거 있어, 니네? 뭐 배웠냐면 은이온하고 염화이온하고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물속에서 얘네들은 확 뭉치지? 그럼 얘네들은 뭉쳐서 뭐 된다고 배웠어? 그렇지, 앙금된다고 배웠지? 그럼 얘네들은 왜 앙금되는 거야? 그래, 얘네들은 은이온과 염화이온이 잡아 당기는 힘이 물 분자가 당기는 힘보다 월등히 큰 거야. 그러니까 염화이온이 물속에 있는데, 중학교 때 배운 거잖아. 염화이온이 물속에 있는데 중학교 때 은이온을 집어넣으면 물속에서 얘네들의 결합력이 워낙 세서 얘가 된단 말이야. 이걸 뭐라 그래? 우리는 앙금이라 그래. 그래서 니네 앙금 배웠을 거야. 앙금. 그 중학교 때는 앙금 몇 가지 외웠을 거야. 염화, 은, 탄산, 칼슘 뭐 이런 것들 외웠을 거라고. 알겠니? 근데 우리는 멍청하게 그런 거 안 해오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앙금은 뭐야? 이온 간의 인력이 물 분자가 땡기는 인력보다 월등히 세서 그런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끊어지는 건 뭐라 그래야 돼? 물 분자 간의 인력이 이 이온 간의 인력보다 물 분자가 땡기는 힘이 커서 그런 거야. 그래서 대부분이야. 다는 안 돼. 대부분 이온결합성 물질은 물에 녹으면 이렇게 돼. 이렇게 되는 현상을 뭐라 그래? 이온화된다 그래. 이온이 됐잖아, 이온이. 그래서 이런 걸 우리 뭐라 그래? 뭐라고? 온화된다 그래. 알겠니? 이온화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온결합성 물질은 물에 녹으면 뭐 된다? 그렇지, 이온화되는 거야. 이온결합성 물질은 물에 녹으면 뭐 된다? 이온화되는 거야. 이온결합성 물질은 물에 녹아 뭐 된다? 이온화되는 거야. 잘 봐. 그러면 소금을 물에다 넣으면 이온화되지. 그러면 여기에 뭐 있어? 양이온. 여기에 뭐 있어? 음이온. 이렇게 이온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띤 입자로 나눠지는 거야. 하지만 이 전체 양은 어때야 돼? 얘네들이 같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소금물도 정기적으로는 중성인 거야. 요 입자가 마이너스고 이 입자가 플러스이지만. 됐어? 다시. 그래서 이온결합성 물질은 물에 녹으면 뭐 된다? 이온화된다. 그럼 이온화되면 잘 봐. 얘는 플러스의 전기적 성질을 띠고 얘는 무슨 전기적 성질을 띠어? 마이너스의 전기적 성질을 띠지. 얘는 마이너스의 전기적 성질을 띠는 거야. 그래서 이온결합성 물질은 어떻게 돼야 돼? 이온화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띠는 입자로 나눠지는 거지. 나눠지는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됐어? 이걸 이온결합성 물질의 이온화라 그래. 자, 계속한다. 여기다 전기를 흘려보내면
여기다 전기를 흘려보내면. 전기를 흘려보내면. 이것도 중학교 때 지식이 있어야 돼. 니네 전기가 흐른다라는 거 중학교 때 지식이야. 전기가 흐른다의 뜻은 무슨 뜻이야? 그렇지. 전하를 띤 입자가 이동하는 거야. 전하를 띤 입자가 이동하는 거야. 입자가 이동하는 거야. 전하를 띤 입자가 이동하는 거야. 전하를 띤 입자가 이동하는 걸 우리는 전기가 흘렀다 그러는 거야. 알겠니? 그 전하를 띤 입자가 누구야? 누구야? 고체 상태에서는 전자. 그래서 우리는 전기가 흘렀다라는 거 뭐가 이동해 가는 거야? 전자가 이동해 가는 거야. 전자가 이동해 가는 거야. 전자가. 알겠어? 그래서 고체 상태에서는 뭐가 움직이는 거야? 전자가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금속만 이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금속만 뭐가 흐른다라고 그래 우리가 전기가 흐른다라는 표현하는 거야. 그런데 액체 상태에서는 전하를 띤 입자가 있어. 바로 누구? 이온. 아, 이온도 전하를 띤 입자잖아. 얘 무슨 전하? 플러스. 얘 뭔 전하? 마이너스. 아, 그러니까 액체 상태에서 이온은 전하를 띤 입자니까 액체 상태에서 전기가 흘렀대. 가능한 색이야. 됐니? 액체 상태에서 전기가 흘렀대. 가능한 소리야. 그래서 액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면 요 플러스는 무슨 극으로? 마이너스 극으로. 이 마이너스 이온은 무슨 극으로? 플러스 극으로 이렇게 이동하겠지. 전하를 띤 입자가 이동할 수 있단 말이야. 됐니? 그래서 액체 상태에서 전류가 흘러. 액체 상태에서 전류가 흘러. 무슨 뜻이야? 그 액체에 전하를 띤 입자가 있다는 뜻이야. 그 새끼 누구야? 이온. 알겠니? 그래서 바닷물엔 전류가 잘 흘러. 바닷물엔 전류가 잘 흐르지? 왜 잘 흘러? 수많은 이온이 있잖아. 바닷물에는 수많은 이온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바닷물엔 전기가 잘 흐르는 거야. 됐습니까? 두 번째. 수돗물은 전기 잘 흘러 안 흘러? 잘 흘러. 우리 수돗물은 뭘로 소독해? 그 염소로 소독해. 그러니까 수돗물에는 수많은 양의 뭐가 있어야 돼? 염화이온이 있단 말이야. 수돗물 전기 짱 잘 흘러. 그럼 강물은 전기 잘 흘러 안 흘러? 잘 흘러, 강물은. 강물에 뭐 있어? 수많은 이온들이 있는 거야. 됐니? 강물, 지하수에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철분, 기타 등등의 이온들이 있어서 물은 잘 흐르는 거야. 근데 봐. 우리가 실험실에서 쓰는 순수한 물을 우리 뭐라 그래? 증류수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실험실에서 쓰는 물, 됐니? 물, 일반적으로 생활 속에서 쓰는 물 말고 과학에서 말하는 물은 실험실에서 쓰는 물이야. 그러면 물은 전류가 잘 흘러 안 흘러? 안 흐르지. 물 속에는 어때야 돼? 이온이 없어. 그래서 증류수는 전류가 잘 흘러 안 흘러? 안 흐르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물과 바닷물, 물과 수돗물, 물과 강물은 다른 얘기야. 알겠니? 그래서 순수한 물은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흐르는 거야. 왜 그래? 물속에 뭐가 없어서? 이온이 없어서. 그래서 이온결합성 물질의 가장 큰 특징은 뭐야? 이온결합성 물질은 가장 큰 특징, 이온결합성 물질의 가장 큰 특징은 물에 녹아 전류가 흘러. 이온결합성 물질은 가장 큰 특징이 뭐야? 물에 녹아 전류가 흐르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화학식을 아까 내가 이온표 외워라 그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학식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자, 아까 내가 해봤지? 가로치기 한번 해봤지? 가로치기. 뭘 봤어? CA, OH, 2 이렇게. 이런 뭐라 읽어야 돼 이거? OH가 수산화야. 수산화 뭐야? 칼슘. 이게 수산화 칼슘이야. 수산화 칼슘인데 OHCA. 됐니? 그럼 얘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 CA 2가 플러스 OH 몇 가야? 1가 마이너스가 2개 있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다음 시간부터는 내가. 알겠니? 왜? 우린 이 이온을 외우기로 했고. 그럼 얘네들을 붙이면 얘 되고 얘를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읽을 때 뭐라 읽어? 수산화 칼슘. 그럼 수산화 칼슘은 물에 녹으면 전류 잘
흐르겠지. 그래, 수산화칼슘 물에 녹아 전류가 짱 잘 흐르는 거란다. 내 말 이해 갔어요? 이렇게 만드는 걸 뭐라 그런다고? 이온화. 알겠니? 그럼 반대로 만드는 걸 뭐라 그런다고? 이온이 화합물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니? 이런 걸 우리 뭐란다고? 화합물, 화학식. 이온화. 앞으로 내가 이온화를 쓰세요. 그럼 이렇게 쓰기다. 됐니? 자, 다시. 그러니까 이온결합성 물질의 가장 큰 특징은 뭐야? 물에 녹아 전류가 흐른다. 됐니? 이온결합성 물질의 가장 큰 특징은 뭐야? 물에 녹아 전류가 흐른다. 당연히 고체 상태에서는 전류 안 흘러.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 건 뭐밖에 없어? 금속. 이온결합성 물질은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 거야. 됐어요? 그럼 공결합성 물질은? 아이, 공결합성 물질은 설탕이야, 설탕. C 6개, H 12개, 6개. 포도당이야. 설탕은 포도당 덩어리가 뭉쳐서 된 거야. 됐니? 얘 물에 녹으면 어떻게 돼? 그렇지.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띈 이온이 안 만들어지지? 그냥 설탕은 녹아서 그냥 설탕이야. 그냥 설탕은 녹아도 그냥 설탕 분자로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설탕은 물에 녹아도 설탕 분자로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설탕은 물에 녹아도 무슨 물? 설탕물. 설탕물 전기 통해 안 통해? 안 통해. 그리고 소금물은 전류가 통하는데 설탕물은 전류가 안 통하는 거야. 왜 그러겠어? 설탕은 이온이 만들어지지 않아. 즉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띤 입자가 만들어지지 않겠지. 그래서 공결합성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 당연히 전류가 안 흐르지. 그 다음에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오타가 났네요? 없어. 이런 엄청난 강력한 오타가 났는데? 보세요.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 없다 하겠니? 이거 왜 오타지? 선생님 점검을 못했네. 알겠어? 왜 이러지 이거? 공결합성 물질은 됐니? 수용액에서도 전류가 안 흘러야 돼? 오타가 났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PPT 만들다 보면 이렇게 잠깐씩 오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결합성 물질 고체 상태에서도 수용액 상태에서도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이렇게 차이는 내는 거야. 그다음에 여기는 잘 안 나와 있는데 우리 책에 있어. 또 있는데 뭐가 있냐면 공유결합성 물질과 이온결합성 물질은 녹는 점, 끓는 점이 누가 높을까? 이온결합성 물질이 훨씬 높아. 이건 고2 때 배우는데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차이도 잠깐 나눌 수 있어. 그러니까 이온결합성 물질은 이렇게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의 정정기적 인력으로 있기 때문에 얘를 녹여서 액체로 만들기가 되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누가 높니? 라고 물어보면 누가 높다 그러면 되겠어? 이온결합성 물질이 공결합성 물질에 비해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매우 높아. 이온결합성 물질이 공유결합성 물질보다 녹는 점, 끓는 점이 매우 높은 거야. 알겠니? 야, 대표적으로 이온결합성 물질이 녹는 점이 몇 도냐면 소금 있지, 소금. 소금 몇 도에서 녹아? 가열하면? 801도에서 녹아. 801도에서 녹는다고, 소금은. 그러니까 온도를 많이 높여야 되지. 설탕은 어때? 잘 녹아. 너는 달고나 해봤잖아, 달고나. 그냥 숟가락에다 설탕 조금만 넣고 어때? 살짝만 가열해도 확 녹아버리겠지. 그러니까 설탕은 그냥 100몇십 도만 돼도 그냥 녹아버리는 거야. 근데 소금은 녹기가 되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온 결합식의 녹는 점, 끓는 점은 공유 결합성 물질의 녹는 점, 끓는 점보다 매우 높아야 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점을 쓰세요. 그럼 몇 가지 있는 거야? 2가지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이온결합성 물질은 뭐야? 물에 녹아 전류를 흐른다. 공결합성 물질은 뭐 한다? 물에 녹아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이온결합성 물질은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 공결합성 물질은 녹는 점, 끓는 점이 낮다. 요 정도까지는 외우셔야 됩니다. 자, 좀 목 상태가 별로 안 좋네요. 자, 이제 가장 큰 것들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강하고 큰 것들은 다 했어요. 이제 문제풀이를 선생님 조금만 할 건데, 이제 우리가 공부한 거 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문제를.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문제를 풀진 않았었단다. 전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해서. 자, 일단 개념하기 문제 해보겠습니다. 몇 페이지인지 안 써있어, 왜? 얘는 83페이지니까 이게 82페이지겠죠? 맞냐? 몇 페이지야, 이게? 몇 페이지는? 83페이지에 있는 거야? 네. 83페이지에 있답니다. 이거 83페이지에 있는 거야? 맞아? 83페이지에 있는 거 맞지? 왜 페이지 표시가 안 되는데요? 자,
결합물질, 수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규칙적으로 3차원 입체 구조인다. 무슨 결합이야? 이온결합. 여기 있네요. 염화나트륨, 염화칼슘, 탄산, 칼슘, 수산화, 마그네슘. 여기 수산화, 마그네슘도 가로가 쳐져 있죠. 왜 가로가 쳐져 있겠어? Mg 몇 가 이온? 2가, OH 몇 가 이온? 1가인데 OH가 다원자 이온이야. 그러니까 얘 하나, 얘 두 개랑 만나야 되니까 가로 쳐서 Mg, OH2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수산화, 마그네슘. 됐죠? 자, 갑니다. 이는 일정한 수의 원자들이 결합해서 분자를 이룬다. 와우! 분자를 이룬대. 분자를 이룬대. 누구야, 그러면? 공유결합성 물질.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있네.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성 물질의 전기전도성입니다. 이온결합성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는 고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 금속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전기전도성이 없고,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기전도성이 있고, 공유결합성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와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없다가 돼야 되겠죠. 여기선 대부분이야.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공유결합성 물질이 뭣도 있어? 전류가 통하는 것도 있어. 그 이유도 잠깐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설명하면 봐봐. 남자랑 여자랑 나눌 수 있다 그랬지. 됐니? 근데 봐라. 남성의 생식기를 가지고 있지. 근데 지가 여자라고 하는 애 있어 없어? 못 봤어? 내가 남성의 생식기를 가지고 태어났지. 근데 내가 남성이야 여성이야 라고 물어보니까 지가 여자라는 애들이 있지. 알겠니? 그걸 우리 뭐라 그래? 그 사람은 성의 정체성이 혼란을 겪고 있는 거야. 또라이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야? 약간 태어나면서 호르몬 불균형이 나타난 거지. 그러니까 남성의 생식기를 가지고 있으나 여성의 특징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야. 마찬가지야. 이온결합성 물질인데 공유결합성 물질인데 공유결합성 물질이 맞아. 근데 걔가 누구의 성질을 갖고 있는 애가 있어? 이온의 성질을 갖고 있는 애들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분명히 공유결합성 물질이야. 대표적으로 얘야. 앞으로 많이 배울 거야. 얘야. 얘 이름 뭐야? 공유결합이야? 이온결합이야? 공유결합이잖아. 염화, 수소, 비금속으로 돼 있어? 금속으로 돼 있어? 이건 분자야 아니야? 분자야. 근데 이 새끼 물에 녹으면 이온된단 말이야. 이거 물에 녹으면 이렇게 이온돼 버린단 말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알겠니? 그러니까 분자라고 해서 무조건 어떻게 돼? 물에 녹아 이온화가 안 되는 건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왜 그런 거야? 모든 물질이 딱 남자다 여자다 딱 나눠줄 수는 없단 말이야. 됐니? 이 성질만 가지고 있고 저 성질만 가지고 있어. 그렇지 않는 거야. 알겠니? 선생님은 남자야 여자야? 거의 남성이야. 나는 남성성이 매우 크고 여성성이 매우 작은 거야. 나에게 여성성이 없다 그럴 수 없단 말이야. 내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해서 대부분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공유결합성 물질은 대부분 물에 녹아 전기전도성이 없는 거야. 모두라고 그럴 수가 없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물질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이 수천만 가지가 있잖아.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이 수천만 가지가 있는데 걔를 딱 양분법으로 나눌 수가 어려워. 알겠습니까? 계속합니다. 그래서 자 보자. 자 이온결합에 대한 설명이죠.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양이온과 음이온은 항상 1대1 개수비로 결합해야 돼? 그런 게 어딨어. 됐니? 1대1 개수비가 어디서 어쩔 건 1대1 어쩔 땐 2대1 또는 어쩔 때는 2대3 3대2 네 멋대로 갖는 개수비를 갖는 거지. 지켜야 될 건 뭘 지키는 거야? 정기적으로 중성 만드는 걸 지키는 거지. 개수를 맡깁니다. 자, 고체 상태의 이온결합성 물질은 수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고체 상태에서 이온결합성 물질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입체 구조입니까? 네, 이온결합성 물질은 전부 다 몇 차원이라고 해서 아까 3차원 구조물, 다른 말로 입체 구조물이라 그래. 자, 물에 녹으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누어진다. 여기도 마찬가지. 일단 썼는데 대부분 나눠진다 그래야 돼. 그래도 동글뱅이 합시다. 이온결합성 물질은 옳은 거니까 대부분 물에 녹으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눠집니다. 고체 상태에서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다. 맞아요? 대충 맞는데 얘 때문에 안 돼. 고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으면 걔는 뭐라고? 금속이라니까.
고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는 건 금속밖에 없어. 그러니까 요 금속을 빼고 딱 맞게 해야 되는 거야. 아무튼 이 문제는 어쨌든 틀린 거야. 이해됐어요? 굉장히 중요하단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뭘 가리키는 거야? 원자. 그 다음에 뭐야? 원자가 모여된 걸 물질, 다른 말로 분자 배운 거야. 원자, 분자 배우고 원자, 분자, 화합물 배운 거야. 알겠니? 이걸 알면 나이가 엄청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다고. 이걸 모르면 가르쳐 주기가 힘들어. 자, 공유결합 나왔네. 에이, 2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해서 분자를 이룬다. 공유결합성 물질이죠. 그 다음에 설탕은 고체 상태에서 그렇지. 설탕은 대표적 공유결합성 물질이죠. 고체 상태의 전기전도성이 없어야 되죠. 포도당은, 포도당이라는데. 포도당은 수용액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다는데.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학 때 지금 제일 기초적인 걸 배우는데 이런 걸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됐니? 지금은 정의를 배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응용되는 건 거의 없어. 응용은 거의 없죠.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잘 배우시면 됩니다. 학교 가면 되게 쉬워요. 됐니? 오! 아주 쉬운 문제야. 그래서 거기에서 이온결합성 물질, 공유결합성 물질을 있는 대로 고르세요. 83페이지에 3번 문제랍니다. 됐어요? 자, 뭐 찾으래? 이온결합, 공유결합. 한글로 써놨네요. 그래도 알 수 있죠? 뭐 있어? 공유결합을 동글뱅이 칩시다. 공유결합을 동글뱅이 치는 이유는 뭐게? 내가 뭘 쓰고 싶은 거야, 선생님이? 그렇지. 분자에다 동글뱅이 쓰고 싶은 거야. 자, 분자 어디 있습니까? 물, 에탄올, 됐니? 설탕 이렇게 있어요. 됐니? 나머지 안 돼. 누구 때문에 안 돼? 분자는 금속을 가지면 안 되죠. 그럼 여기 있네. 나트륨 금속이에요. 칼슘 금속이에요. 구리 짱 금속이잖아. 됐니?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돼야 돼? 무슨 결합성 물질이야? 이온 결합성 물질이 돼야 되겠죠. 졸리시면 안 돼요. 됐죠? 오케이. 이렇게 갑니다. 계속 갑니다. 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83페이지에 4번 문제입니다. 아이고, 그림을 딱 보고 하래. 그림 보고 하래. 뭐 이런 그림 보자마자 아는 거지 뭐. 플러스 마이너스지. 뭘로 돼 있어?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서 된 거지. 무슨 성물질이야? 이온 결합성 물질. 그러면 그림 가는 고체 상태의 모형이고 그림 가와 나는 염화나트륨과 설탕 중에 하나래요. 누가 설탕, 누가 염화나트륨? 가가 설탕, 나가 염화나트륨. 왜?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어야 되잖아요. 설탕은 그냥 덩어리 C 6개, H 12개, O 6개가 뭉치고 뭉쳐서 된 덩어리. 됐습니까? 그럼 얘는 무슨 성물질? 공유결합성 물질. 얘는 무슨 성물질? 이온결합성 물질.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기억은 설탕이고 니은은 염화나트륨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쓰면 돼? 기억에다 가 쓰면 되겠고요. 니은에다 나 쓰면 되겠죠. 고체 상태에서 가, 나는 모두 모두 안 되죠. 전기전도성이 있는 건 누구만 전기전도성이 있어야 돼? 나만 있어야 돼. 모두라면 안 돼. 수용액 상태에서 가는 수용액 상태에서야 뭐야? 물에 녹았을 때를 수용액이라 그래. 그래서 가는 전기전도성이 없다. 나는 전기전도성이 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왜? 이번에 나도 뭐라고? 고체 상태에서 그렇지. 고체 상태에서 가난하나 전기전도성이 없어. 고체 상태였어? 내가 고체 상태를 안 읽었어? 이야, 너 졸고 있는지 안 졸고 있는지 확인해 본 거야, 내가. 안 졸고 있었네, 자식. 이야, 안 졸고 있었구나. 됐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자, 어이구. 표는 38페이지 5번이군요. 표는 전기전도성의 자료입니다. 가나는 염화칼슘 포도당 중에 하나입니다. 야, 봐. 염화나트륨이나 염화칼슘과 포도당이지. 염화칼슘 무슨 성물질? 이온결합성 물질. 포도당 무슨 물질? 그래, 공유결합. 앞에 단어가 좀 공유결합. 그러면 고체 상태의 전기전도성은 어때야 돼? 둘 다 없어야 돼. 알겠니? 금속만 고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어야 돼. 그러면 수용액에서 없고 수용액에서 있어? 그럼 얘가 무슨 결합? 이온결합. 어디 있어? 염화칼슘. 이제 한글로 쓰지 않는다. Ca. 칼슘이죠?
염화 Cl2 이렇게 써 앞으로는. 그래서 염화 칼슘. 됐니? 포도당은 한글로 써. 포도당. 알겠니? 포도당. 야, 포도당도 뭐 쓰면 C 6개, H 12개, O 6개. 요게 포도당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가나 이름 썼습니다. 기억에 알맞는 결과를 쓰세요. 네, 썼습니다. 없음.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뭘 배운 거야? 여기까지 하면 뭐 배운 거야? 여기까지 하면 뭐 배운 거야? 원자. 또 뭐 배운 거야? 그 원자가 모여서 물질을 이루어. 그걸 우리 뭐라 그래? 화합물. 그 화합물에는 가장 크게 뭐 있어? 이온결합 화합물, 공유결합 화합물까지 되는. 여러분들이 이걸 알면 그 다음부터는 어때야 돼? 다른 걸 배울 수 있어. 자, 됐죠? 자, 보자. 뭐 할 거냐면, 근데 조금씩 다음 주 수업이 좀 어려울 건데, 봐봐. 우리 교과서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어떻게 돼 있는지 봐. 원자가 모여서 뭐 돼? 화합물 되는 거야. 화합물이라고 쓸게. 화합물이라고 쓸게. 일반적으로 그냥 화합물 쓰기 귀찮으면 우리가 뭐라고 써버려? 분자라고 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분자는 화합물의 어떤 거야? 한 갈래인 거지. 그래서 우리는 보통 원자가 모여서 뭐 된다 그래야 돼? 그렇죠. 화합물이 되는 거야. 그 화합물이 모여서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물질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이야.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배우는 거야. 됐니? 그런데 봐. 다음 주가 좀 많이 어려울 텐데 다음 주 내용이 뭐냐? 그래서 통합과학은 시작할 때가 어려워. 첫 단원. 뭐야? 이 원자는 어디서 왔게? 그러니까 우리 통합과학 책은 이 원자에 뭘 물어봐? 어디서 왔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됐니? 뭐가 모여서 된 거야? 원자가 모여서 된 거지. 됐니? 근데 우리 통합과학 책은 이제 뭐부터 출발하는 거야? 원자는 어디서 왔니? 원자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니? 또는 원자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책 구조가 되게 독특하지?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먼저 뭐부터 배우면 어려웠을까? 여기서부터 배우면 좀 어려웠던 거야. 그래서 가우스가 원자, 분자 가리키고 이리 가려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럼 모든 원자는 어디서 왔게? 그렇죠. 우주에서 온 거야. 그래서 다음 주 수업 내용이 바로 뭐야? 우주야, 우주. 됐니? 우주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럼 우주에서 원자가 만들어지기 전에 원자부터 만들어졌을까? 아니야. 우리는 다음 주에 원자를 쪼갤 거야. 원자가 쪼개지면 뭐 돼? 양성자와 중성자로 쪼개질 거야. 그럼 또 양성자는 뭐가 돼? 쪼갤 거야. 양성자와 중성자를 내가 쪼갤 거란 말이야. 그럼 양성자와 중성자는 더 쪼개진다? 쿼크라는 걸로. 그리고 쪼개다 보니까 뭐가 나와? 우주의 시작점이 나와. 우주가 어디서 만들어졌어? 한 점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그 한 점에 우주가 생겨나면서 아주 작은 기본 입자가 생겼고 그 입자가 뭉쳐서 뭐 된 거야? 원자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아주 단순한 원자라는 것들, 분필을 이루고 있는 원자, 선생님의 옷을 이루고 있는 원자,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원자, 그 원자 자체는 근본이 어디야? 우주인 거야, 우주. 그리고 그 우주의 어딘 거야? 우주가 탄생하는 그 순간. 우린 그걸 뭐라 불러? 빅뱅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 과학은 얼마나 신비로운 거야? 이깟 분필을 구성하는 이 물질들이 어디서 온 거야? 우주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우주에서. 모든 원자는 우주가 시작되면서부터 출발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가락에 있는 금반지, 금이라는 원소, 또는 내가 쓰고 있는 철이라는 원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주의 시작점부터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단원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건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전부 다 뭐야? 화학을 배우는 거야. 근데 마치 저 우주를 배울 때 마치 지구과학을 배운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아니야. 나는 계속 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갈 거란 말이야. 근데 설명을 마치 지구과학으로 하겠다는 거지. 막 이상한 별이 탄생되고 막 뭐가 탄생되고, 알겠니? 빅뱅이 시작되고 우주가 팽창되고, 나는 천문학을 가리키고 별을 가리키고 태양을 가리킬 거야, 다음 주부터. 근데 근본은 뭐야? 그렇지. 원자 어디서 왔게? 나는 그걸 설명할 거야, 다음 주부터. 이해되겠어? 다음 주 수업 졸라 재밌어요. 알겠니? 근본은 뭐라고? 원자 어디서 왔게야. 내 말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배운 거야. 자, 이제 원자 먼저 알았지? 주기율표 외워야 돼. 자, 뭐야? 화합물, 분자 먼저 알고 이온결합성 물질 알아야지. 이거를 쓰려면 뭘 알아야 돼? 이온 가수를 외워야 돼. 그래서 오늘 프린트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이온의 가수를 외워오십시오. 그 다음에 물질이 되지. 그래서 화합물이 구성된 물질, 이온결합성 물질, 공결합성 물질이었습니다. 이해됐어? 어떻게 수업이 이루어질지?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